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귀구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울타리 안으로 상대방이 넘어왔을 때 초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을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소목 굳힘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화점에 날일자 굳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굳힘해 왔을 때 상대방이 막상 이렇게 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침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자, 흙이 이렇게 맞게 되면 이 돌은 안에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활로를 늘리고 상대방이 막고, 자, 100도 집을 넓히려고 할 때, 자, 이렇게 막으면, 자, 살려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이렇게 오공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사활 알고 계시면 이렇게 치중 오면 이 돌의 100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침입을 한 돌은 자체로의 삶은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반격을 하면 이렇게 끊었을 때 원래 침입했던 돌이 살아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소목에서는 또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막고요. 자, 백이 또 집을 만들려고 이렇게 뒀을 때 사실 이 돌을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건 초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잡으러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자, 쉽지 않은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돌이 잡힐 수도 있는데 쉽게 돌은 잡히지 않겠습니다. 자, 집을 빼앗고, 자, 백도 집을 넓히려고 하고요. 자, 또 못 나가게 막고, 자, 백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면 급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치중 와서, 자, 백이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안에서는 지금 붙어있는 두 집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요. 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약점을 노리기도 하겠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옆에 껴붙이는 수를 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은 이 차단을 해왔을 때 끊는 수가 성립이 되고요. 자, 흙이 이 자리를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막상 이 돌이 밖으로 터져나가게 되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되고 잡으러 가기까지는 난관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대방이 좁은 곳을 들어왔을 때는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호구를 자기 약점을 지키시고요. 자, 백이 살 때 흙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는데요. 집을 깬 것보다 바깥쪽에 흙에게 이 세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을 정돈을 해주시면서 바둑을 두어 가시면 초반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바둑을 짜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두면 자, 여기 벌리는 수라든가 또 벌리는 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잃은 실리보다 바깥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백도 사실 침입 수단은 있지만 초반부터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목을 알아봤으니까요. 화점 굳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점의 귀구침은 소목 굳힘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 3-3에 들어가는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 이쪽으로 받는 것은 자, 아까 여기 뒀을 때, 3-3 뒀을 때, 이렇게 받는 수는, 이쪽에서 받는 수는 이 돌이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쪽에서 맞게 되면 이 화점에서는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쉽게 살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깥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고요. 자, 백은 이제 집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자리를 두게 되는데요. 자, 역시 이렇게 치받아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을 넓히게 되겠고요. 자, 맞고, 자, 여기서는 있는 수도 있고 호구 치는 수도 있는데요. 이었을 때, 자,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요. 집을 줄이는 거죠. 자, 맞고 연결을 할 때, 자, 이때도 아까 소목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따라 끊는 수도 백이 반격할 수도 있고, 역시 이렇게 이 선에 껴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터져 나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걸 잡으려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좀 느끼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약점 지켜주시고 살려주셔도, 자, 바둑은 충분히 꾸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서 집을 놨지만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벌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쪽에서도 집을 넓히는 그런 모습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안에서 상대를 살려줘서 그 억울함을 바깥쪽에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이렇게 고수들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초보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바둑을 두시면 충분히 바둑을 꾸려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예를 들어 내가 튼튼한 곳이었었다. 오히려 내가 튼튼한데 상대방이 들어온다? 그러면 잡으러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침입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넓은 쪽부터 차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이 화점의 굳힘은 한 번 더 지켜주면 이제 그 침입을 좀 완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지키게 되냐면 이렇게 입구자라든가 또는 날일자, 이런 정도가 이제 귀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조금 더 넓게 지킨다면 이제 요거 이제 벌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큰 자리부터 두어 가시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작게 살려주고 조금 더 넓은 쪽이 단단해지니까요. 충분히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나 날일자 정도로 지키는 모습을 기보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구침을 해왔을 때 상대방이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침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둑에서는 사실 돌을 잘 쉽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 돌이 만약에 주변 상황이 튼튼하다면 잡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막상 상대 돌을 잡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잡으러 가실 수 있을 땐 잡아 주시고요. 초반부터 들어오는 돌을 막 잡으려고 하시진 마시고 여유 있게 바깥 정리부터 해주시면 충분히 바둑 두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